편입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을 합격시키는 게 우선이거든요. 편입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영어 반영 과목 대표적으로 공인영어랑 편입영어잖아요. 네. 인서울에서 공인영어 반영하는 대학이 워낙 소수이긴 하더라도 이 두 가지를 다 준비하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죠? 예, 그렇죠. 상당수인데 두 가지를 다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내가 공인영어부터 손을 대야 되는 건지 아니면 편입영어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전에 내가 둘 중에 하나를 빨리 정해서 하나를 포기를 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한 고민이 제일 크거든요. 이제 지금 질문해 주신 게 정보력 없는 학생들이 많이 하는 그 고민이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편입영어나 공인영어나 기초는 똑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기초반 수업을 같이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대비하는 수업을 먼저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사용하는 기초 교재는요. 토익 교재입니다. 이게 기초라는 부분에서는요 절대 편입영어랑 공인영어랑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왜냐면 영어입니다. 근데 이제 뭐가 달라지냐, 나중에 뒤로 가면 갈수록 문제 유형 및 난이도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시작을 할 때가 고민이 제일 많잖아요. 공인영어 중심으로 처음에 공부를 스타트를 해야 되는 건지 절대 안 됩니다. 편입영어 기준으로 먼저 공부 스타트해야 되는 건지 제가 편입학원에 있어서 편입영어를 먼저 시작하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 되게 솔직한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공인영어 쪽에다 거의 올인을 하다가 나중에 편입영어를 건드리는 학생이 있고요. 반대로 편입영어를 공부하다가 나중에 공인영어를 건드리는 학생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편입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토익 시험 꼭 봐라. 그리고 저는 올해도 여름방학 때 저는 다른 교수님하고 함께 토익 특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요새는 선생님들이 편입학원에서 수업하신다고 해서 편입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을 합격시키는 게 우선이거든요. 어찌 보면 편입영어와 공인영어는 둘 다 동시에 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왜? 확률을 최대한 늘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공인영어 특히 토익 같은 경우는요 물론 이제 신토익으로 바뀌어서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지만 아직까진 그래도 기본적인 스킬이 많이 통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쪽에다 많이 공부를 포커스를 맞추는데요, 편입은요 스킬로 접근했다가는 진짜 큰 코 다칩니다. 편입 영어를 제대로 공부하면은요 영어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스킬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기초부터 정확한 개념을 차근차근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공인영어까지 적용이 돼서요 편입영어는 난이도가 엄청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거를 배우고서 나중에 공인영어 특히 토익 같은 부분은 문제 유형 및 난이도를 익히면 RC 부분에선 특히 생각보다 정말로 고득점이 나옵니다. 물론 LC는 좀 따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혹시 고민을 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요. 결론, 편입영어와 공인영어를 동시에 준비하는 게 맞다. 단 편입영어를 공부하면서 정말 어려운 극강의 난이도로 공부하기 때문에 스킬을 배우는 게 아니라 개념부터 제대로 배우게 된다. 제대로 된 영어 공부를 하고 나중에 토익 유형 및 기출문제를 풀어서 그쪽으로 익혀라.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토익에 대해서 진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죠. 사실 우리나라 토익이 어느 정도 영어 기초만 쌓으면 문제 유형 패턴 스킬로 문제를 푸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도 사실 많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도 어느 정도 이상의 고득점은 가능하죠. 근데 편입영어 같은 경우는 워낙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편입영어로 기초 베이스만 쌓아져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가서 좀 늦게 시작하더라도 토익 점수 올리는데 금방 나옵니다. 이 말을 좀 제가 여쭤봤던 건 실제로 관리 학생들 중에서 고집 부리듯이 공인영어만 준비했던 친구들도 있고 있습니다. 편입영어 했던 친구들도 있는데 나중에 본인이 편입영어가 필요하지 않은 국공립대학만 이제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친구들은 토익 점수 금방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죠. 영어를 알기 때문에. 지금 정리를 하자고 하면 토익과 편입영어를 같이 준비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선택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편입영어를 먼저 건드리는 게 맞습니다.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조심할 거는 편입영어에서 중간 난이도로 툭 하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 어떤 공부든 학문적 베이스가 제일 크죠. 예, 그게 제일 큽니다. 정대 교수님하고도 얘기 나눴지만 좀 자연계 선생님과 그리고 인문 상견의 편입영어 중심 선생님하고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서 자연계 편입을 준비하는 경우는 편입 수학과 편입영어 동시 준비해야 되잖아요. 예. 되게 많이 얘기 나오죠. 네, 그렇죠. 초기에 막 몇십 프로는 편입영어 몇십 프로는 편입 수학하고 중반 이후에 비중은 또 어떻게 두냐, 또는 대학교에서 반영할 때 편입 수학 중요도가 더 크냐, 네, 높은 데도 있죠. 편입영어의 중요도가 더 크냐, 이 차이도 그냥 많아요.
궁금해하거든요. 자, 자연계 학생들 잘 들으세요. 편입수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편입수학을 하잖아요. 실력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편입수학 하나로 인해서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좀 더 좋은 학교를 가고 싶다. 상위권 학교를 가는 기준은 수학은 나중에 학생들 실력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변별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결국 좋은 학교는 영어로 갈립니다. 단 합격은 일단 수학, 편입수학, 그리고 학교에 대한 레벨은 영어에서 많이 갈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연계 학생들은 합격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편입수학이 우선입니다. 무조건 자연계 학생들은 편입수학이 우선이고요. 편입수학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영어를 같이 하는 거죠. 근데 그 공부 비중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상반기 때와 하반기 때 공부에 대한 비중 자체는 좀 많이 다르긴 하겠죠. 왜냐면 편입수학의 특성상 상반기 때 편입수학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 내용이 저희의 이 기억이 시험장까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실이 그래요. 네네네. 편입수학은 언제 열심히 하는 거냐면 특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 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왜? 7월달 이후 9월달 이후에 하는 편입수학은요 나중에 실전 시험장에서 기억이 납니다. 영어는 그 대신 언어잖아요. 언어는 기억에 대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대부분 편입 준비하는 자연계 학생들은요 상반기 때는 수학이 중요하긴 하지만 영어에다가 시간을 많이 쏟는 게 맞다. 하지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영어에 대한 비중을 줄여가면서 편입 수학에 대한 시간을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큰 틀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네. 그럼 자연계 편입을 준비하는 친구는 일단 합격을 노린다라고 하면 수학이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하고 아, 제일 중요하죠. 상위권 대학을 노린다라고 하면 영어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네, 그렇죠. 보면 되겠죠. 예. 그리고 단순 비중이 아니라 학생들이 시험에 참여했을 때 기억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해서 뒷부분으로 갔을 때 공부량을 늘리는 게 학생들이 편입수학 문제 해결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중을 높이는 그렇죠. 거지. 네. 영어가 더 중요하냐 수학이 더 중요하냐 그런 개념의 접근이 아니시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죠. 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